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내셔널리그 MVP 경쟁 오타니 쇼헤이와 피트크로 암스트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 대전. 네. 두 선수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선수가 홈런을 치면 한 선수가 또 홈런을 치고 있고 한 선수가 홈런 2개를 치면 또 한 선수가 홈런을 2개를 칩니다. 그 임팩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두 선수가 잠시 주춤했던 그쵸.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네. 점점 같이 또 살아나면서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오타니 쇼헤이가 2024년, 2025년 2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을 하면서 내셔널리그도 오타니 MVP 독주 체제가 갖춰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PCA가 등장을 하면서 오타니 독주 체제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타니가 MVP를 수상을 했을 때 5년 전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라이벌이었고 그리고 3년 전에 코리 시거 그리고 다저스로 넘어와서는 린도와 슈와버가 오타니를 견제하는 대항마로 거듭났지만 사실 그 누구도 오타니를 이기지 못했고 만장일치 수상 또 막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PCA는 실체가 굉장히 뚜렷하죠. 네. 오타니가 투타 경험을 하고 있는 시즌에도 불구하고 PCA가 워낙에 뛰어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PCA가 MVP에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승리 기여도를 비교를 해보면 팬그래프 기준으로 PCA가 8.2, 오타니가 투타 합쳐서 7.0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PCA가 7.7, 오타니가 6.7을 기록하면서 PCA가 오타니의 투타 합친 승리 기여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승리 기여도에서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타니가 우리 시간으로 7월 4일에 마지막으로 투수 등판을 했었는데 개막부터 7월 4일까지의 승리 기여도를 비교를 해보면 PCA가 5.3이고 오타니가 타석에서 2.8, 투수에서 3.0 기록을 하면서 5.8로 PCA를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오타니가 부상으로 인해서 투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PCA가 타격 쪽에서 확실히 치고 나가면서 현재는 역전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타니가 MVP를 타지 못했던 시즌을 보면 2022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당시에 에런 저지가 62홈런을 때려내면서 아메리칸 리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뭐 131타점, 타율도 3할 1푼 1리,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보더라도 10.8,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11.1, 여기 양키스 프리미엄, 또 양키스의 지구 우승까지 겹치면서 오타니를 내리고 에런 저지가 MVP를 차지를 했어요. 이 당시 에런 저지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아메리칸 리그 홈런 신기록에 대한 화제성에서도 오타니가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PCA가 시즌 내내 화제를 몰고 다니느냐, 그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임팩트는 오타니보다는 PCA가 그렇죠.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타니가 투수로서 물론 시즌 초반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뒤로 부상으로 인해서 페이스가 좀 처져인 반면에 PCA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연속으로 30-30도 달성을 했고 끝내기도 2번을 만들어냈고 거기에다가 힛포더 사이클까지 기록을 하면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투타 겸업을 하다 보니까 타자 쪽에서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활약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임팩트 면에서는 PCA가 좀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PCA가 24세 이하 선수로서 30-30을 2번을 달성한 역대 3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있었고 바비 히트 주니어 그리고 PCA가 이제 3명인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기록이에요. 30홈런 80도로 하는 거는 타자가 파워 스피드가 굉장히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투수로 치면은 9위와 제9의 조화잖아요. 24세 안에 2번의 시즌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한 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훌리오와 바비 히트 주니어는 2번째 30-30을 달성했을 때 MVP를 탔느냐? 못 탔습니다. 못 탔죠. 2024년 바비 히트가 MVP 2위였었고 작년에 훌리오는 MVP 6위였습니다. 이거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데 현재 PCA가 근접한 게 2024년 바비 히트 주니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저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지가 또 MVP를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바비 히트 주니어가 가장 불운한 MVP 2라고 말을 했잖아요. 동수주 3박자를 갖춘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 기여도에서도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2024년 에런 저지가 오타니를 이겼던 2022년에 비해서 홈런 수만 적었을 뿐이지 세부 지표 봤을 때는 오히려 2024년 에런 저지가 더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완벽했던 에런 저지에게 바비 히트 주니어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오타니가 투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재 PCA가 MVP 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PCA가 이렇게 오타니를 위협할 만한 선수로 성장을 했는데 올 시즌 그 성장의 비결을 살펴보면은 알렉스 브래그먼이 입단한 게 큰 영향을 줬어요. 알렉스 브래그먼이 시즌 초반에 PCA가 타격하는 것을 보고 조언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공, 원하는 코스에 공이 오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했고, 그러면서 PCA가 확실하게 본인이 원하는 공에만 스윙을 하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오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원하는 공이 아니면은 스윙을 하지 않으면서 볼 셀렉션을 하면서 타격 성적이 좋아졌고, 특히나 출루율 면에서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타격 스탠스도 조금 더 좁혀서 서면서 중심 이동을 잘 가져가다 보니까 장타도 늘어났고, 홈플레이트를 좀 더 붙여서 서다 보니까 몸쪽에 들어오는 공들에 대한 대처도 잘 되고 있거든요. PCA가 선배 조언과 함께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격 쪽에서 눈을 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터닝 포인트는 애틀랜타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라이셀 이글레시아스의 실투성 공이 들어왔는데 PCA가 본인 생각만큼의 비거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갸우뚱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브레그먼이 그 조언을 해줬고 PCA가 거기 눈을 뜬 거였죠. 저는 가장 궁금한 건 PCA도 지금 9월의 성적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오타니가 9월에 투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PCA가 MVP를 탄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PCA의 MVP 여부는 40-40이라고 봐요. 지금 네. 충분히 40-40을 노려볼 만한 페이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타니가 만약에 투수로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수비에서의 기여도도 계속해서 차이가 날 그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점도 확실히 오타니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그래도 오타니도 최근에 타격 페이스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PCA가 아무리 수비에서 쌓아가는 게 있더라도 공격도 좀 비슷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오타니의 MVP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즌 내내 특히나 마지막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가지고 오는지는 저는 MVP 투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24세 이하 40홈런 40도루 시즌이 있었죠. 그 이전에 88년 호세 칸세코가 23살 때 했었고, 98년에 에이로드가 22살 때 했었는데, 근데 두 선수의 기록은 그 시즌 때 금지약물 그쵸. 복용을 했든 안 했든 빛을 발했죠. 그래서 아쿠냐가 2023년에 47세를 완성을 했을 때 아쿠냐의 40-40을 최연소 기록으로 보는 시선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 임팩트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에 에런 저지는 62홈런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오타니의 투타 경험 시즌을 누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2년 에런 저지의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현재 그쵸. PCA 시즌은. 그러면 PCA는 최연소 40-40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여기에 PCA는 오타니와 가장 차이를 둘 수 있는 건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타니는 수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쵸. 현재 중견수 OAA를 보면은 PCA가 플러스 23으로 가장 높잖아요. 중견수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야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비 득점 가치와 OAA를 기록을 하고 있죠. 역대 중견수 2위 지표더라고요. OAA 전체 1위가 2017년 벅스턴이 OAA 플러스 25로 중견수 역대 1위였는데 이거 넘어야 됩니다. DR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케빈 키어마이라는 워낙 괴물 같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최근에 수비 지표로 떠오른 OAA도 PCA가 새롭게 갈아치우면서 40-40 달성을 한다면은 PCA가 오타니가 투수로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MVP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오타니가 투수로 현재 돌아오지 않더라도, 제가 이희영 위원하고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죠. 이거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명타자가 수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카이 슈와버가 만약에 85이닝 던졌으면 이거 안 줄 거예요. 전반기 동안 슈와버가 미저로스키, 크리스토프 산체스랑 사이언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동안에 오타니처럼 ERA 1점대를 찍고 85이닝을 던지면서 8승 2패를 기록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 자체로도 슈와버가 이러한 성적을 투수로서 냈다면 PCA 경쟁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엄청난 임팩트를 준 거니까. 슈와버가 이걸 투수로서 냈다고? 슈와버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가 투수로서 이런 성적을 냈으면 저는 그 선수가 MVP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왜 아쉽게 느꼈냐? 오타니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오타니는 PCA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본인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 오타니가 지금 MVP 후보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이유가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임팩트가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타니가 그전에도 투수로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MVP를 차지하지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에런 저지에게 밀리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 MVP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투타 겸업을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 선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승리여도 같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슈와버가 시즌 내내 85이닝을 던지면서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MVP를 수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반기만 뛰고 후반기에는 아예 투수로서 뛰지 않는 거는 저는 오타니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 점이 깎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PCA가 오타니처럼 투수는 하지 않지만 수비에서 워낙 괴물 같은 활약을 해주면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로서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투수로서 그 정도 쌓는 것보다는 적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하는 것만큼의 모습을 공수에서 다 보여주는 선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렇다면 PCA가 앞서 이희영 위원 얘기처럼 올해 PCA가 2022년에 에런 저지만큼의 강렬함이 있느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때 에런 저지는 초반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죠. 에런 저지의 네. 시즌이었어요. 에런 저지가 주인공이었고, 저희가 그때도 영상을 한번 찍었지만 에런 저지가 FA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저지가 가장 싸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내내 쭉 올라갔어요. 에런 저지는 극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홈런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 근데 PCA에 대입해왔을 때는 그 정도의 시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당해 MVP는 그 당해만 보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 시즌에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오타니가 한 번도 투타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 아예 없었어. 후반기 때 오타니가 투수로서 설령 못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투타임이 없어도 오타니가 전반기 때 뛰었어요. 8승 2패 2할에 1점대 찍었어. 이거 안 줄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는 게, 오타니의 투타 경험을 몇 년 동안 봤으니까, 오타니는 투수로서 할 수 있다는 걸 보다 보니까 오타니는 이제 투수로서도 이 정도의 기대치는 보여줘야 돼. 그리고 너 9월에 돌아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가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팀 내에서의 차지하는 입지도 당연히 그쵸. MVP를 주는데 영향을 줄 텐데, 현지에서는 슈퍼팀인 다저스는 오타니가 아니어도 성적이 잘 낼 수 있는 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컵스에서는 PCA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타니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만 봐서는 다저스에서 오타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슈퍼팀이라고 하더라도 PCA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배츠도 부진하고 터커도 부진하고 다른 선수들이 타선에서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타니가 현재 타선을 이끌면서 해주는 것도 PCA 못지않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팀 내에서의 기여도로만 따지면은 양 선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냥 관점의 차이예요. 뭐 취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PCA의 손을 들어주지만 찝찝함이 남는 거예요. 오타니가 우타 경험 시즌이 그전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베이브루스 이후 처음 나왔던 시즌이니까 당일 시즌만 본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그 이전에 투타 경험 시즌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희영 위원에게 궁금한 거는, 오타니가 투수로 못 돌아와요. 9월에 복귀를 못합니다. PCA가 40-40을 못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MVP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MVP 누구예요? 저는 40 못하더라도 PCA일 것 같아요. 물론 승리 기여도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투타 겸업을 한 오타니보다 PCA가 만약에 승리 기여도가 더 높다? 그러면은 더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0은 못하더라도 MVP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랑 이희영 위원은 여기서 좀 갈립니다. 저는 투타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렇죠. 네. 능력이기 때문에, 오타니는 투타 경험으로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부분에서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선수의 투수로서의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일단 3을 넘었으니까요. PCA가 야수로서 뛰어난 시즌을 보낸 건 맞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 기준점이 에런 저지가 되는 거예요. 에런 저지만큼의 임팩트를 주려면 PCA는 40-40을 달성을 해야 되고, OAA에서도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워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PCA가 40-40을 못하면은 저는 오타니가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저희 둘의 의견이 처음으로 갈렸습니다. 이거 그냥 토론해야 되나요? 오타니는 그리고 이제 투수 등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월 19일에 35개의 공을 불펜에서 던졌고요. 다음은 타자를 두고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로버츠 감독은 일단 선발 투수 복귀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이 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오타니를 굳이 정규 시즌에 무리해서 그렇죠. 선발로 네. 복귀를 시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는 정규 시즌에 타격 쪽에서 좀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메돌스는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타니 쇼헤이와 PCA의 MVP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 MVP는 누가 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 전부 다 MVP로서 손색이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의견은 저희의 의견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